우리는 늘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나는 낭비하지 않아요. 사치도 안 부려요. 하지만 통장 잔고는 묘하게도 줄어 있습니다. 카드 명세서를 다시 살펴보면 쓴 기억조차 없는 돈들이 매달 빠져나가고 있죠. 이게 바로 무섭도록 조용한 노후의 누수입니다. 은퇴 후에는 예전처럼 급여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나 투자로 수입을 벌어들이는 분들도 많지 않지요. 그러다 보니 매달 같은 지출도 더 크게 느껴지고 불안감은 점점 커져갑니다. 특히 눈에 잘 띄지 않는 고정비나 습관처럼 나가는 소비는 정작 스스로도 자각하지 못한 채 계속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은 노후 자산을 갉아먹는 실제 지출 항목 5가지를 낱낱이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60대, 70대 이후엔 수입보다 지출 구조를 정비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흘러가는 돈은 괜찮지만 새는 돈은 반드시 막아야 하니까요. 이대로 가다간 아무리 모아둔 돈도 5년 안에 바닥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지출은 막을 수 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썼지? 싶은 분, 도대체 왜 돈이 모이지 않을까? 싶은 분, 오늘 이야기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이 정보,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돈이 어디에서 새고 있는 걸까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 더 무섭고 알고 나면 왜 진작 몰랐을까 싶을 정도로 익숙한 곳일지도 모릅니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73세 김영자 어르신도 처음엔 몰랐다고 합니다. 늘 검소하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지출 내역을 적어보니 한 달에 10만 원 넘게 쓸데없이 나간 돈이 있었던 겁니다. 가장 충격이었던 건 그 돈들이 특별한 소비가 아니라 아주 평범하고 반복적인 지출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해 챙긴다는 건강식품, 혹은 가족들을 위해 계속 유지한 보험료, 당연히 나가야 한다고 여긴 통신비나 공과금, 그리고 자녀에게 보내는 생활비 등 하나하나는 작아 보이지만 이런 항목들이 모이면 매달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가 본인도 모르게 사라지는 구조가 됩니다. 게다가 이런 지출은 대부분 자동이체나 정기결제로 묶여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의식하지 않으면 줄일 기회조차 잡기 어렵습니다. 김영자 어르신은 말합니다. 이건 줄이자고 마음먹은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나가던 돈을 붙잡았을 뿐인데 생각보다 줄일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지출을 점검하고 나서야 비로소 매달 숨은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실감하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김영자 어르신처럼 몰랐던 지출을 스스로 알아채는 데 도움이 될 노후에 새는 돈 대표 항목 5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항목들은 처음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막상 정리해보면 매달 10만 원 이상, 연간 120만 원이 넘게 빠져나가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식품입니다. 몸을 챙긴다는 이유로 시작했지만 정작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고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TV 홈쇼핑에서 봤다고 지인이 좋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이미 유사한 성분을 다른 제품으로도 먹고 있거나 필요하지 않은 것을 중복 구매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건강식품은 대부분 정기배송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끊지 않는 한 계속 나가는 돈이 됩니다. 정기결제를 취소하지 않으면 계속 쌓이는 재고와 함께 돈도 흘러가 버리죠. 두 번째는 보험료입니다. 혹시라도 병원비가 많이 나올까 걱정돼서 젊을 때부터 들어둔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미 노후에는 실손 하나로도 충분한 상황이 많습니다. 특히 갱신형 보험은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60대 이후엔 다시 한번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보험 중에는 중복 보장인 경우도 많습니다.
암보험, 실손, 종신보험 등 비슷한 항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엔 필요 없는 항목을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자녀 지원입니다. 자식이 어렵다 하니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본인 생활을 줄여가며 지원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결혼자금, 손주 양육비, 용돈 등은 금액이 커지기 쉬워 본인도 모르게 큰 부담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습관처럼 지원을 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자녀도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본인의 노후 준비는 더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고정비, 특히 통신비와 전기요금입니다. 불필요한 데이터 요금제를 쓰고 있거나 집에 아무도 없어도 늘 켜있는 전자기기, 에어컨이나 전기장판처럼 계절성 소비가 알게 모르게 누적됩니다. 특히 통신사의 자동 갱신 약정으로 쓰지도 않는 유료 서비스가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기요금의 경우 조명이나 가전제품의 대기전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오래된 가전제품은 에너지 효율이 낮아 예상보다 훨씬 많은 전기를 소모하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현금 지출입니다. 이건 기록에 남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마트에서의 소소한 간식 구매, 지나가다 들른 카페, 현금으로 주는 손주 용돈 등 기억에는 잘 남지 않지만 한 달 합치면 큰 금액이 됩니다. 현금 지출은 가계부에 기록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출 통제의 사각지대가 되기 쉽습니다. 기록을 남기는 습관만으로도 자신의 소비를 눈으로 확인하고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다섯 가지는 공통적으로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점검이 어렵고 무심히 흘려보내기 쉬운 지출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왜 이 항목들이 노년기에 특히 더 치명적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노후에는 적은 수입과 긴 시간이라는 구조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현역 시절에는 매달 급여가 들어오니 지출이 커도 메꿔졌지만 은퇴 후에는 수입이 한정되고 쓰는 기간은 20년, 30년 이상 길어집니다. 이 말은 곧 작은 지출이라도 반복되면 미래의 삶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12만 원이 쓸모없이 나간다고 가정해 보죠. 1년이면 144만 원, 10년이면 1,440만 원이 됩니다. 단순한 커피값이나 건강식품 정도라고 생각했던 지출이 장기적으로 보면 자산의 절반을 잠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지출들이 대부분 자동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자동이체, 정기결제, 무의식적 습관, 스스로 의식하지 않는 순간에도 돈은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에게는 한번 익숙해진 구조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이 오랜 시간 방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족 간의 정서나 관계도 영향을 줍니다. 자녀 지원을 끊자니 미안하고 건강식품을 그만두자니 불안하고 보험을 정리하자니 혹시 모를 사고가 걱정되고 이런 감정적 요소가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결국은 재정적으로 불리한 결정을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줄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작지 않습니다. 왠지 지금까지 유지해온 것을 끊으면 삶의 안전망이 무너질 것 같고 남들에게 미안하거나 초라해질 것 같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줄이는 것이 결국 내 삶을 더 단단히 지켜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는 돈을 바로잡는 일은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출을 조정하는 과정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들여다보는 기회이기도 하지요. 노후의 삶은 많이 가지는 것보다 지혜롭게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남은 자산을 어떻게 써야 내 삶이 덜 흔들릴지 그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로 지출 관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에는 지출 관리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 지출 항목들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실천 팁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건강식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챙기기 위해 여러 제품을 복용하고 있지만 막상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고 겹쳐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중복 섭취는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의약품과의 상호작용으로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성분 중복 확인입니다. 비슷한 효능의 제품은 하나만 남기고 정리하고 식약처에서 인증한 건강기능식품 위주로 재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기배송 상품은 자동 결제를 해지하지 않으면 계속 쌓이기만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병원 진료 시 복용 중인 건강식품을 반드시 의사에게 알려야 하며 약사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보험입니다.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해지하기 어렵고 보장 내용이 겹치거나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갱신형 보험은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므로 비갱신형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노후에는 실손보험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자체나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무료 보험 분석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암, 수술, 입원 등의 중복 보장 항목은 정리하고 실제로 보상이 가능한 핵심 항목 위주로만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는 자녀 지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나 손주를 위해 생활비, 양육비, 교육비 등을 보내지만 그로 인해 본인의 생활이 위태로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지원 범위와 기간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월 20만 원, 결혼 전까지만처럼 기준을 설정하면 자녀도 이해하기 쉬워지고 지원자 본인의 자산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원을 기록으로 남기고 본인 생활비 대비 어느 정도 비율인지 계산해 보는 것도 유익합니다. 다음은 고정비입니다. 특히 통신비와 전기요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통신비는 1년에 한 번 이상 요금제를 점검해야 하며 불필요한 부가 서비스, 유료 콘텐츠 사용 내역을 확인해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요즘은 가족 결합, 복지 할인 등 다양한 제도가 있으니 통신사 고객센터나 모바일 앱을 통해 맞춤형 혜택을 꼭 확인하세요. 전기요금은 계절에 따라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기 전력을 차단하고 효율 등급이 높은 가전제품으로 교체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에어컨과 난방기기의 사용 시간을 줄이고 멀티탭 스위치를 활용해 전기 낭비를 막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현금 지출입니다. 현금은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계속 쓰게 되는 지출입니다. 마트에서의 간식, 손주 용돈, 외출 중에 커피값 등은 금액이 작아 보이지만 한 달을 모으면 적지 않은 수준이 됩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선 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이나 가계부 앱을 활용해 작은 금액이라도 바로바로 적는 습관을 들이면 자신의 소비 성향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금만 사용하는 환경이라면 일주일 단위로 예산을 봉투에 나눠두고 관리하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돈의 흐름이 눈에 보이면 불필요한 소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달에 하나의 항목만 점검하고 정리해도 충분합니다. 지출을 줄이는 일은 단순히 아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균형을 지키고 노후의 평온을 준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런 지출 정리를 할 때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출을 줄이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가장 흔히 빠지는 함정은 무조건 다 줄이기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오래가지 못하고 오히려 생활의 만족도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기 쉽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게 맞는 지출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남들이 줄인다고 따라하기보다 지금 내 생활에서 진짜 불필요한 부분이 어딘지를 찾는 게 먼저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에게는 건강식품이 과도한 지출일 수 있지만 다른 분에게는 자녀 지원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정답은 없습니다. 또한 무작정 지출을 끊으면 정서적으로 피로감이 쌓이게 됩니다. 가끔 먹는 외식 한 끼, 친구와의 차 한 잔 같은 소소한 행복까지 없애버리면 오히려 전략에 대한 반감이 커질 수 있지요. 그래서 지출을 줄일 때는 반드시 우선순위를 세워야 합니다. 내게 가장 불필요하거나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부터 정리하고 생활의 즐거움이나 필요까지 없애는 실수는 피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가족과의 소통도 무척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 지원을 줄이거나 보험을 해지할 경우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 오해나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미리 소통하고 나의 상황을 이해받는 과정도 꼭 필요합니다. 전략은 결핍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스스로 결정해서 아끼는 구조를 만들어야 그 전략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지출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습관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생활 속 루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출을 줄이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반복 가능한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 번의 점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생활 속에서 지출을 점검하고 다듬어 나가야 그 효과가 오래 유지됩니다. 먼저 추천드리는 루틴은 월 1회 지출 점검일입니다. 매달 1일이나 연금이 들어오는 날을 정해 그날 하루는 지출 내역을 점검하는 날로 만들어 보세요. 모든 지출을 기록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달에 유독 많이 나간 항목이나 의심 가는 정기결제 몇 개만 점검해도 충분합니다. 둘째는 지출 리셋의 날을 만드는 겁니다. 한 달에 하루만이라도 지갑을 열지 않고 소비를 잠시 멈춰보는 날을 정해보세요. 그날은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남은 식재료로 식사를 해결하거나 무료한 시간에 지난 소비 내역을 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리셋 루틴은 무의식적인 소비 습관을 깨는 데 효과적입니다. 단 하루의 멈춤이 다음 한 달의 소비 구조를 새롭게 정비하는 계기가 됩니다. 셋째로는 현금 없는 날을 실천해 보는 겁니다. 현금은 사용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지출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카드나 계좌 이체만 사용하는 날을 정하고 그날 소비한 내역을 메모하거나 가계부 앱에 기록해 보세요. 또 하나 중요한 루틴은 소비 예고제입니다. 무언가를 살 때 바로 결제하지 말고 일단 하루 정도는 기다려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충동 구매를 막고 꼭 필요한 소비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를 줍니다. 이런 지출 루틴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엔 작게 시작해서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조정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루에 한 항목이라도 조금씩 소비 습관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결국 노후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출을 다잡고 나면 노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보다 어떻게 쓰고 어떻게 지키느냐가 노후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평생 일하며 모은 돈을 알게 모르게 새어나가는 구조 속에서 잃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는 의지만 있다면 멈출 수 있습니다. 꼭 거창한 전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건강식품 하나 정리하고 보험 하나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자동 결제 하나만 끊어도 그게 바로 내 삶의 균형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작은 실천이 주는 변화입니다. 새던 돈을 막았을 뿐인데 통장이 비는 속도가 느려지고 불안했던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자신의 소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따라옵니다. 작지만 반복되는 실천이 당신의 삶을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바꿔놓을 것입니다. 노후는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결정을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답게 사는 노후를 위한 준비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지켜내는 힘이기도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더 무너지기 전에 지금 바로 내 삶의 균형을 되돌아보세요. 노후의 삶은 새는 돈을 막는 데서부터 가벼워집니다. 오늘 영상이 그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노후가 더 단단하고 따뜻해질 수 있도록 이 여정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